안녕하세요. 보일드에그입니다. 월 순익으로 딱 200만 원만 벌어보자. 못 벌면 100% 환불. 이 모토로 이번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만나서 처음이시고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일드에그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유튜브로서 비즈니스 카운셀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본 창업과 노리스크 창업이 가능한지 한번 저 스스로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사업적인 실험을 많이 하였고, 결국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이것을 지식 창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언더독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방법론적, 기술론적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의식을 세팅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목표가 돈이겠죠,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는 목표로 비즈니스나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 목적 자체가 돈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물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허무감이 찾아오고 동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허무주의에 빠지기 십상인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는 강의를 통해서 무의식을 세팅을 한 후에 신념을 세팅하고, 그리고 인생 전반의 가치를 찾아가는 목표를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강의에는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로 랭귀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약자로서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경험 처리 구조를 하는 거를 의식화해서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의 방식입니다. 짧게 말해서 NLP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신경화학적 반응들을 인지를 하고,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면은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방식이라면은 그 방식을 없애버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을, 자신의 사고나 행동 근거를 규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까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LP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수많은 사람들, 흔히 우리들이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특별한 결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사고 과정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베껴서 한다고 하면은 그들 삶처럼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된 그런 구조고요. 인간을 개조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밥 브록터라는 그 권위 있는 연구자의 책을 읽고서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공사에서 이제 조종사를 했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떨어진 케이스인데, 이거가 엄청 고통스러웠죠. 왜냐면은 그때 퇴사를 권고사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딸아이도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을 갓 해서 이제 생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종사가 떨어졌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밥 프록터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10년 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답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 궁금하죠? 남자분들은 아버지, 여자분들은 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니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존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부모님일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적인 인풋을 자식들에게 집어넣게 되고, 그 반복적인 행위를 프랙식스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프랙식스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결국에 그 인풋, 그 부모님들이 사고하는 과정으로 자기들도 결국에는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어,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의 그런 나쁜 면만 보고서 결국 닮아가고 결국에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게 되는 그런 게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면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 대부분의 심리가 자신의 부모님들보다 더 발전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준 우리 부모님을 닮지 않고 닮더라도 더 높은 존재로 그리고 더 성공하는 청출어람적인 존재로 될 것이냐,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가 DNA를 받고 이렇게 행동학적으로 부모님, 우리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은 그런 인풋들을 많이 받아서 그 인풋이 같은 비슷한 상황에 반복이 되고 아웃풋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아웃풋을 낸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긍정적인 인풋을 주입을 시키면 이게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자기 최면을 걸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인풋이 들어가서 내가 부정적인 그런 한계를 규정짓고 지금의 자신의 능력보다 밑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인풋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벤트가 한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이벤트, 딱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이벤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 성격이, 내가 고치고 싶어 하는 내 성격이 어떠한 계기로 인풋이 들어와서 잘못된 아웃풋으로 계속 그 아웃풋을 내면서 내 인격과 내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의 이벤트가 떠오르실 거예요. 뭐 하나가 아니더라도 두 개, 세 개가 반복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이벤트를 지금 바꾸는 과정을 저랑 앞으로의 과정 중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것입니다. 저의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무의식을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한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가 되었을 때 제가 근 3년 동안 약 2억 정도의 빚을 내면서 여러 온라인 비즈니스 구루들을 만나고 다녔고 돈 내고 배우러 다녔고 고액강의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에서 내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내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돈은 저절로 벌린다. 그래서 이번 초창 강의에는 그런 돈 버는 강의 이전에 무의식을 개조해서 인간을 개조하고 그리고 돈보다는 더 큰 목표를 세팅을 해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팅한 후에 제가 돈 버는 강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긍정적인 아웃풋만 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개조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체면을 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더 큰 존재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구체적인 예시는 이번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주일 안으로 실천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 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 여러분들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화이트보드나 아니면은 뭐 게시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액자를 가지고 가서 컴퓨터로 만약에 내가 지바겐 블랙을 세팅을 갖고 싶어. 제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지바겐을, 제 비전보드에는 지바겐을 A4 용지로 뽑아서 그 사진을 붙여 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포르쉐 911을 갖고 싶어. 그 포르쉐 911의 빨간색, 그 엔진, 멋있는 엔진, 그런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비전보드에 넣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 강남에
아주 큰 아파트를 내가 입주하고 싶어. 그 브랜드 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갖고 롯데 뭐 시그니엘 뭐 이런데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의 비전보드 액자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보시는 겁니다.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고 내 차라고 내 집이라고 내가 원하던 모습이라고 이미 이뤘다고 내 자신을 암시하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이게 자기 암시입니다. 그 비전보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 뭐 미녀 삼총사에도 나왔고 타이타닉의 히로인이죠. 드류 베이리모어. 그 여자 여배우도 어렸을 때 부모님 뭘 안 거야. 이 딸에게 주입을 시켜야겠다. 내가 딸을 최면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 드류 베리모어에게 비전보드를 만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드류 베리모어는 어렸을 때부터 내 비전이 뭘까 하는데 TV를 본 거야. TV를 봤는데 엄청나게 예쁜 여배우가 나왔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저런 여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좋아하는 영화에 그런 여배우들의 사진을 붙여놓은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집을 갖고 싶어. 그래서 헐리우드의 유명한 비싼 집을 사진을 찍어서 비전보드에 걸어놨고 결국에 몇 년이 흐른 뒤에 엄청나게 헐리우드 히로인이 됐고 나중에 이 비전보드를 상자에서 꺼내봤을 때 엄청 놀랐대요. 왜냐? 이미 비전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들은 이제 다 잃어갖고 내가 그 집에 살고 있고 내가 더 그 여배우보다 더 아름다운 여배우, 명망 있는 유명한 여배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자기 체면의 효과입니다. 이거 무슨 사기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법칙들, 자기 암심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는 새 치고 한번 비전보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로 두 번째를 보시면 돈의 속성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김승호 회장, 화이트폭스의 김승호 회장도 자기 체면을 해갖고 이렇게 좀 부를 이뤘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 100번을 써라. 하루에 100번을 써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100번을 써라 그냥.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월 천순익 1,000만 원, 월 순익 1,000만 원, 월 순익 1,000만 원, 월 순익 1,000만 원. 이거를 공책에다 100번을 써라 맨날. 100일, 200일, 1년 하면 당신은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이게 뭐예요? 비전보드랑 똑같아요. 비전보드랑. 자기 암시, 자기 최면입니다. 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쓰는 거야. 의심 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 최면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최면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가 되고 그 길을 모색하고 찾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스윙스. 래퍼 스윙스가 했던 건데요. 저는 맨날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은 다른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이 스윙스의 자기 암시를 계속 듣고 있어요.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자기 암시입니다. 나는 엄청 유명해질 거야. 나는 엄청 멋있어. 나는 수백억의 자산가야. 이런 식으로 될 거야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됐어 이미. 현재형이죠. 이 현재형으로 자기 암시를 하는 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스도 아는 사람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어. 더 좋은 거는 내가 녹음을 하는 거야.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수백억대 자산가야. 나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난 유명해질 거야. 그거 아니죠. 난 유명해져. 이런 거를 계속 자기 암시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지금 클래스 U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도 여러 개 찍고 있잖아요. 물어보잘 나가서 신사임당님 채널 나가고 그게 큰 성과가 아닌데
저는 자기 암시를 했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제가 암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시간이 날 때 이 자기 암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목표입니다. 내 생각이 결국 현실이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 이번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 안 이루어졌어. 그 또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생각을 변형을 한다. 의도적으로. 그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형한 생각이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첫 강의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 기술론적인 것들은 나중 강의에서 들으면 되겠지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되뇌이세요. 자신의 목표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예. 인간계조 두 번째.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데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엄청난 팬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작가는 의식혁명, 그리고 놓아버림,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던 분들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연구자예요. 근데 마더 테레사 유명하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영적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식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저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인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인간은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 알아차린다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차린다면, 내가 어떤 인풋을 받았고 내 부모님들이 내 DNA를 어떻게 주셨는지 내가 안다면, 그거를 내가 바꿀 의지가 있다면 바뀔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 빌 게이츠, 마크 zuckerberg, 워렌 버핏, 뭐 유명한 사람,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걸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에서는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곱등이 레이서가 있습니다. 곱등이 아시죠? 지금 저도 곱등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막 머리에도 나오고 막 안 씻으니까 막 그런 게 곱등이가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곱등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곱등이는 곤충 중에서 점프를 엄청 잘하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는 자기 몸에 150배를 점프를 할 수 있대요. 엄청나죠? 자기 몸에, 자기 높이에 150배를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올림픽이라는 실험을. 곱등이 한 수십 마리를 어떤 통에 넣습니다. 그럼 곱등이가 나가고 싶으니까 점프를 막 하는 거야. 예, 점프하죠. 근데 머리가 자꾸 부딪혀. 닫아놨으니까. 탈출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 죽어라 이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100번 하다 보니까 곱등이가 벌레지만, 미물이지만 깨달아 버린 거야. 아, 너무 아프다, 씨. 야, 안 되나 보다. 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아무리 뛰어도 이걸 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원래는 150배를 뛸 수 있는 이 곱등이가 그 조그만 사과잼 높이밖에, 잼통 높이밖에 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한 하루 지나서 이 뚜껑을 열어. 그래갖고 풀어놔요.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곱등이가 자유를 얻었을 때 곱등이가 다시 150배를 뛰어야 되잖아. 근데 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뜁니다. 얼만큼 뛸까요? 사과잼 통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벽이라는, 유리벽이라는 거는 없는데, 이 곱등이가 유리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를 스스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인간이라고 다를까요? 인간도 곱등이와 마찬가지예요. 인풋, 아까 말했던 인풋을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야,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벽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내 한계 스스로 규정해서 그냥 내 소득에 만족하고 나는 월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로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전 안티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가 책으로 써 있더라고요. 여자 페미니스트 분이 쓰신 건데, 여자는 우리 사회에서 규정을 그 유리천막으로 제한을 받았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더 못한다. 투자를 하지도 못하고 비즈니스를 하지도 못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죠. 장애인들은. 근데 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회적 약자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우리가 이런 천막들을 제한 없앨 수 있게끔 사회가 나서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남자로서 이 페미니스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본질은, 근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사과잼통의 벽에 유리창벽을 만들어 놓고 규정해 놓고 자신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내가 도전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의식인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안티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지만 딸 키우는 입장에서 딸이 진정으로 남성들을 지배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성을 지배하는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곱등이가 되지 말자고요. 피해자가 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 한계를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예인데, 코끼리 길들이기 아시죠? 코끼리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는데 그 코끼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서커스에 쓰거나 아니면 뭐 농작물 이동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큰 코끼리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대신에 아주 애기 코끼리를 처음부터 데리고 와서 이 발목에다가 철을, 그 목줄이라고 하죠. 발줄이라고 해야 되나? 발줄을 이제 철에다가 딱 고정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행동 반경에 제약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등에 빈 통에 그런 벽과 마찬가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코끼리가 커갖고 몇 년 동안 이 철을 발목에 고정을 해서 행동 반경을 제한받은 코끼리는 딴 데 야생으로 도망을 안 간답니다. 그 행동 반경 안에서 이미 제약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 반경 안에서 인간들에게 길들여져 갖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이제 노예 코끼리로서의 삶을 산다고 해요. 그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해요. 차라투스타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능력 100%, 120%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삶을 예로 들습니다. 낙타로서의 삶, 사자로서의 삶, 아가로서의 삶. 낙타로서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주인이 이거 해, 저거 해. 야, 물도 너는 주지 않을 테니까 몇십 킬로를 걸어. 그래갖고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질고서 몇십 킬로를 걸어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 병들어서 낙타 가죽을 남기고 낙타 고기를 남기고 죽죠. 타자의 의도로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자의 그런 의지로서 살게 되는 삶입니다. 불행한 삶이죠. 두 번째, 사자로서의 삶. 낙타보단 나아, 사자는 타인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하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낙타의 등은 언제든지 탈 수 있지만 이 사자의 등에 타는 유일한 방법은 사자를 죽인 다음에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남 의지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지. 내 의지로서 산다는 거지. 그게 비록 편안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낙타로서의 삶보다는 더 유의미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기로서의 삶입니다. 아기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에 한계도 없습니다. 제가 딸을 키우잖아요. 딸 이름이 윤채인데 윤채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뭐 밥 먹었어. 내가 동생 돌봐줬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른 아기도 마찬가지지만 윤채가 오늘 밥 먹었어. 윤채가 오늘 뭐 동생 돌봐줬어. 윤채가 뭐 귀여운 말로 어른들도 그런 툴을 많이 쓰지만 여기서 느꼈던 거는 아기들은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나라는 자아가 형성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 내 자아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제3자로서 나를 본다는 거죠. 보일드 에그가 이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없기에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뜻은 내 기준이 있어야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0이 있어야 10이 기준이 돼갖고 높은 점수고 100이 있어야지 뭐 0이 있어야지 100이 높은 점수가 되고 1000이 높은 점수가 될 텐데 이 0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내 상태를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뭐 마약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NSD라는 마약이 있대요. 이 마약은 기준을 없앤답니다. 한번 마약 실험을 아주 20년대에 이 NSD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 마약을 일반인 참가자들 대상으로 마약을 넣어서 주입해서 이 성과를 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맞고서 어떻게 됐냐면은 내 자신의 자아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술적으로도 특출나지고 뭐 기준이 없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이 군사들을 이 NSD를 써갖고 이런 한계를 없애는 그런 방면으로도 이 마약을 좀 썼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아기의 상태, 즉 신의 상태를 만든 거죠. 근데 마약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즉 의도적으로 우리는 아기, 기준이 없는 상태,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 상태, 결국 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믿고 그대로 자기 체면을 거십시오. 그리고 저도 믿어주세요. 보일드 에그도 믿어주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믿으세요. 뭐 속아도 제가 다단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광신도처럼 저를 믿으세요. 이번 강의하는 동안만, 이번 강의에서 끝에서 끝까지 하는 동안만 비판적인 시선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광신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기준과 한계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앞서 말했던 그런 예시를 통해서 기준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이 강을 통해서 또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한계를 부시고 기준이 무한대인 상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돈 버는 방법을 흡수하십시오. 스펀지처럼. 의심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요. 자기 체면을 안 된 사람이 분명히 인류의 한 1, 2% 정도는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 못하는 멍청이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으로 치면 김구라나 이경준 씨처럼 의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아니면은 다 자기 체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결정하고 내가 변화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들었다는 것이면은 저를 믿어주시고 이거를 한번 100% 자기 한계를 깨보세요. 이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완결하고 의식을 개조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제를 내드리면은
비전보드, 아까 말했던 비전보드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한계를 규정했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3가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3가지 쓰셔서 100번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